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주제인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음식은 분명히 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좀 충격적인 제목으로 찾아뵈었어요. 닥치고 적게 먹자. 제가 최근에 읽은 다이어트 관련 서적 중에 좀 공감이 가고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법이라는 책이고요. 최나건 선생님의 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 성분은 피해라 등등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이 바로 그 숲을 보는 눈을 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이어트에서요,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같은 음식의 종류를 따지기보다는요, 섭취하는 음식의 총량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미국의 비만 인구는요, 1960년 이전에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1980년대에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영양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고 야채, 샐러드 등의 균형 잡히고 칼로리를 낮춘 식단을 추천했고요. 대규모 다이어트 집단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비만을 해결하려고 미국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오히려 비만이 막 증가를 하는 거예요. 1980년도 주춤했던 비만율은요, 정부가 영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다이어트를 권유하니까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비만율은요, 30년 전에 2배로 늘었고 언제 멈출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인처럼요, 보건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나라도 없어요. 붉은 살코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1970년대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량도 줄였고요. 대신에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원인이라 그래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고요. 동물성 버터를 줄이고 식물성 마가린을 먹었어요. 또 마가린이 나쁘다는 연구가 나오니까 마가린을 줄이고 대두유 같은 식용유를 또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지방산도 엄청 먹었어요. 또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그래서요, 1950년대부터는 계란의 소비까지 줄였습니다. 설탕을 모든 질환의 주범이다,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몰아가자 미국인들은요, 설탕의 소비를 1970년도부터 1985년 사이에 40%를 줄였습니다. 설탕을 줄이라 그래서 설탕을 줄였고요. 탄산음료 콜라가 또 나쁘다 그러니까 콜라 소비마저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미국은요, 총 당류 섭취량까지 많이 줄였지만요, 비만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사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인의 건강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비만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요, 유소화의 비만율이 3배나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만하고 특정 음식을 편식을 많이 하고 영양이 상당히 불균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균형 있게 먹습니다. 단지 많이 먹는다. 실제 영양 섭취량 자료를 보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지 섭취량이 많고 총 섭취량이 줄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식품의 문제는 양의 문제입니다. 소위 좋은 음식을 과식하는 것보다요, 나쁜 음식을 소식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체중에 관련해서는요, 음식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샐러드 소비가 늘어난다고 비만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와튼 경영대학원은요, 슈퍼마켓 고객 1000명의 동선을 유심히 추적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 패턴이 나왔는데요, 건강식 채소로 알려진 케일을 카트에다 넣은 사람은요, 그 뒤에 아이스크림과 맥주를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소위 몸에 착한 먹거리를 살수록 나쁜 먹거리의 유혹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라이센싱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요, 좋은 행동을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등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소비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가 먹고 있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좋은 음식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핑계로 총량은 생각하지 않고 마냥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왜 지금이라도 총량을 늘지 않게 하면서 환경에도 좋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특정 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요, 인기를 누리거나 돈이 됩니다. 하지만 소식을 강조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적게 할 수밖에 없다. 양의 문제를 품질의 문제로 호도해서 효능과 불만을 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옛날 파라켈수스가요, 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한 게 있죠. 모든 것은 독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용량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든요,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소리죠. 설탕을 줄여라, 지방을 줄여라, 특정 성분을 줄여라, 이런 얘기보다는요, 총량을 줄여라. 그래야 독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고,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한다면 생산자는 그것을 줄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런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면요, 맛이 없다고 시장에서는 차갑게 외면을 하게 돼 있어요. 말로만 좋은 음식을 추구하지 실제로 구입하는 음식은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과식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 배고프던 시절에 설정된 거라 먹을 것이 눈앞에 보이면요, 30% 정도는 더 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모든 식품의 문제는요, 맛에 대한 통제하기 힘든 욕망의 문제인데요, 자꾸 어설픈 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은요,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저도 가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정말 날씬하고 자기 식욕을 잘 통제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드세요. 그런데 정말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나쁜 것들 피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다는 것, 정말 아보카도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간헐적 단식부터 해서, 그리고 당 독소의 문제, 여러 가지 나쁜 식습관,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바꾸시고 과일이나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총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총량의 문제, 현대사회의 다이어트의 문제는 총량을 줄이는 것에 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에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드시는 음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놓고서 정말 마음껏 먹고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특정 성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음식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조금만 먹는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이어트는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총량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말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충격적인 주제인 닥치고 적게 먹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트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